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이베살칠입니다. 지금 인도 뉴델리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던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복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은 세계 선수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채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64강, 32강, 그리고 16강까지 모두 2대 0 승리였습니다.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안세영의 몸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부위 통증을 호소한 뒤 16강전을 앞두고 기권했습니다. 이후 중국 오픈에도 출전하지 않으며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도 완벽한 컨디션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아시안 게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무리한 출전이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결국 뉴델리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부터 조금씩 자신의 경기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64강에서는 초반부터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와 팽팽한 랠리를 이어가며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세영 특유의 수비와 끈질긴 랠리가 살아났고 결국 2대 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2강에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간은 단 32분이었습니다. 상대에게 흐름을 허용하는 순간에도 연속 득점으로 단숨에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마치 한 달 동안 멈춰 뒀던 세계 1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어쩌면 안세영은 처음부터 자신의 몸을 100%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초반에는 체력을 아끼고 상대를 분석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만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놀랍습니다.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선수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연속 2대 0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강전이 끝난 뒤 우리는 더욱 중요한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록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트 위 안세영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연 그녀의 몸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그리고 8강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247에서는 앞으로 안세영의 경기력과 대진을 하나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스포츠 247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안세영이 3연속 2대 0 승리를 만들어낸 진짜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완벽한 부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승부를 앞둔 조용한 준비였을까요? 스포츠 247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64강을 넘어선 안세영은 32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기부터 안세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달랐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랠리가 길어질수록 안세영의 장점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리하게 한 방을 노리기보다 상대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쪽을 파고드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13대 15까지 따라붙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결국 32강전은 단 32분 만에 끝났습니다. 2대 0.
그리고 이제 16강에서 진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덴마크의 미아 블리크펠트였습니다. 유럽 정상급 선수로 평가받는 만큼 이전 경기와는 긴장감부터 달랐습니다. 실제로 1세트 초반 안세영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14대 11까지 앞서가던 상황에서 블리크펠트가 연속 득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14대 14 동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통 선수라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상대의 몸쪽으로 셔틀을 깊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스매시만 고집하지 않고 하프 스매시를 섞었습니다. 이 선택이 의외로 결정적이었습니다. 블리크펠트는 공격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움직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대 16에서 다시 격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첫 세트를 21대 16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세영은 초반부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 흐름을 잡은 뒤에는 상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세트도 안세영의 승리였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0, 경기 시간은 4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세영은 세계 선수권에서 3경기 연속 2대 0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안세영은 완전히 회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기 결과와 실제 몸 상태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스포츠 247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안세영은 지금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긴 랠리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주지만 불필요한 움직임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먼저 받아낸 뒤 결정적인 순간에만 속도를 올리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경기 운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한 경기씩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수권 전체를 바라보며 체력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6강전에서 승리한 뒤 코트 위 안세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전과는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테이핑입니다. 경기 결과만 보면 완벽한 복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상 복귀 후 3연속 완승을 만들어낸 안세영에게 정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 세계 1위가 준비한 새로운 승부 전략인지 그 진실을 스포츠 247에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안세영이 세계선수권 8강에 진출했습니다. 기록만 보면은 완벽합니다. 3경기, 3연승. 그리고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기 결과만 보고 안세영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면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16강전이 끝난 뒤 코트 위 안세영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테이핑입니다. 한 달 전 왼쪽 발 부위 통증으로 대회를 포기했던 선수가 다시 세계 선수권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연달아 꺾었습니다. 그런데 몸 곳곳에는 여전히 보호 장비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부상이 재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대나 테이핑이 반드시 심각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안세영의 경기 스타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세영은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는 선수만은 아닙니다. 긴 랠리를 버티고 상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면서 결국 체력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과 무릎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도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세영은 지금 100%의 몸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힘을 쏟아붓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폭발적인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64강에서는 상대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32강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인 블리크펠트를 상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힘을 최대한 줄이면서 승부처에서만 강하게 치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스포츠 247이 경기 흐름을 바탕으로 세워본 하나의 가설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영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계선수권은 단 한 경기가 아닙니다. 8강을 넘어야 하고 4강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승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1점을 얻는 것보다 대회 마지막 날까지 몸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 역시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8강부터는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크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체력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안세영의 몸이 결승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6강전에서 보여준 한 장면입니다. 블리크펠트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순간에도 안세영은 끝까지 셔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공을 다시 받아냈고 그 한 번의 수비가 결국 다음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장면은 안세영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점 때문에 또 다른 걱정도 생깁니다. 끝까지 모든 공을 쫓는 플레이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쩌면 상대 선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안세영 자신의 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강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체력을 아끼면서 승부처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8강을 통과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세계 랭킹 상위권에 또 다른 강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안세영은 이 몸 상태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험난한 대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강부터 결승까지. 그리고 안세영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누구인지 스포츠 247에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세영의 세계선수권 8강 진출은 분명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4강과 32강을 넘어 16강까지는 모두 2대 0이었습니다. 그러나 8강부터는 상대의 이름만 봐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안세영의 8강 상대는 한웨이와 김가운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 김가은과의 코리안 더비입니다. 김가은은 올해 우버컵에서 강력한 상대를 꺾으며 한국의 우승에 힘을 보탰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김가은이 한웨이를 넘어선다면 세계선수권 8강에서 한국 선수끼리 맞붙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팬들에게는 꿈 같은 대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웨이 역시 세계 정상급 선수입니다. 김가은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8강에서 안세영과 만날 가능성은 한웨이 쪽이 조금 더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세영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게 됩니다.
한웨이는 단순히 공격만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상대의 리듬을 끊고 긴 랠리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세영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상대의 체력을 무너뜨리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강을 통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지옥 같은 대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장 유력한 상대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왕즈이입니다. 왕즈이는 안세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긴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안세영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40승 1패.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패배가 왕즈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두 선수의 재대결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안세영 입장에서는 단순한 중결승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패배를 되갚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만약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다시 만난다면 안세영은 이전 경기와 전혀 다른 전략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긴 랠리를 무조건 길게 끌고 가는 대신 공격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왕즈이는 안세영의 발 움직임과 체력 부담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안세영의 몸 상태입니다. 8강까지 이미 3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에 올라간다면 또 한 번의 치열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세계선수권 우승을 위해서는 결승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세영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왕즈일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상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랠리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발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한 달 전 부상에서 복귀한 몸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단순한 세계선수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몸의 한계까지 시험받는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면 또 다른 이름들이 기다립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야마구치 아카네, 그리고 안세영에게 항상 까다로운 상대로 평가받는 천위페이까지 있습니다. 누가 올라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세영이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 한 번의 쉬운 경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안세영은 왜 지금 이 대회를 선택했을까요? 부상 복귀 직후 무리해서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계 1위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해 놓쳤던 세계선수권 타이틀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세영이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그녀의 몸 상태까지 스포츠 2447에서 마지막까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세영의 세계선수권 여정은 이제 마지막 승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3경기 연속 2대0 승리. 여기까지만 보면은 완벽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안세영은 과연 결승전까지 자신의 몸을 버틸 수 있을까요? 스포츠 247은 앞으로의 상황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바로 완벽한 복귀입니다. 64강과 32강, 16강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긴 랠리에서는 상대의 체력을 먼저 소모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유의 폭발적인 공격으로 점수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이 계속 통한다면 8강과 준결승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세계 선수권 우승이라는 가장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체력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잘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8강부터는 압박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랠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도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하나하나에서 소모되는 체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몸에 피로가 누적된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작은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발이 한 박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비 범위가 조금씩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바로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흥미롭습니다. 안세영이 지금까지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스포츠 247의 가설입니다. 만약 안세영이 초반 라운드에서 의도적으로 체력을 아끼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8강까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준결승에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결승에서 자신의 최대 경기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지금까지의 2대0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우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기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코트 위에 나타난 결과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3경기 연속 2대0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안세영은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고 세계 랭킹에서도 2위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는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놓쳤던 정상의 자리입니다. 세계 1위에게는 이미 수많은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선수권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특히 자신이 놓쳤던 왕좌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면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이 보여주는 한 경기 한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상 이후 자신이 다시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8강, 준결승, 그리고 결승. 앞으로 만날 상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가 반드시 상대 선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상대는 자신의 몸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코트를 떠났던 그 몸으로 다시 세계선수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만약 안세영이 끝까지 버틴다면 이번 세계선수권은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세계 정상에 다시 오른 상징적인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빨리 체력 문제가 나타난다면 팬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세영은 이미 세계 선수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계 1위가 마지막 경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과연 안세영은 지난해 놓쳤던 세계선수권 왕좌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세영의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상 이후의 체력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스포츠 분석과 뜨거운 경기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고 싶다면 스포츠 247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스포츠 247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안세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